지금부터는 이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있었던 내용, 이 용류관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옥류관 화면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평양냉면 얘기를 먼저 가볍게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맛있어 보이죠? 어떻습니까? 네. 근데 저는 뭐 북한에 가서 먹어보진 못했지만 이제 연변 지역으로 출장을 갔을 때 평양냉면이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저희가 생각하던 평양냉면하고는 맛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색도 다르고. 그래서 지금 색깔을 보니까 현재 평양냉면은 연변 지역에서 이제 먹는 평양냉면과 비슷한 것 같은데 아마 아까 그 가수분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서울에서 평양냉면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장면을 계속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 이렇게 맛있게 먹는 장면만 계속 나오느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남과 북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인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뭐 음식 문화 이게 뭐 평양에 가면은 어떤 뭐 만두 또 뭐 함흥에도 냉면 이런 우리 민족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점을 음식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님 오면 대접을 하는 거.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해석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특히 냉면이라고 하는 음식이 가끔씩 이제 가정에 가서는 직접 냉면을 뽑아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죠. 예.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음식인데 그걸 이제 대형 식당이긴 하지만 옥류관 최고의 이제 식당에서 최고의 예우로 대접을 한다는 그 의미도 있죠. 근데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서울에서 익숙한 입맛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호 여사도 전에 방북했을 당시에 본인 입에는 아주 좀 담백하고 좋았는데 젊은 직원들은 특히 싱거워서 참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라는 이제 회고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아마 좀 맛의 차이는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있었던 오찬장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 이제 현장에서 송출한 화면이 마저 들어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의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오늘 역사적인 남북 정상 간의 평양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가장 눈에 띄는 그 평양 선언의 대목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가기 전에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남북 정상이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비핵화,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인데요. 특히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의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국방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이 이번 선언의 부속 합의서라고 할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준비되어서 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과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핵화에 관련된 부분은 북한 조금의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북미 간의 회담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얘기 안 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었고 그래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했던 이야기대로 과연 이번 회담이 북미 회담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느냐의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 합의의 내용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회담을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상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네. 예정된 시간에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도 딱딱 열렸습니다. 잘 풀렸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잘 풀린 케이스인 네. 것이죠. 특별히 잘 풀릴 때는 이제 회담이 더 이제 길어지기도 하죠. 정상들이 의제 밖의 이야기들을 더 폭넓게 얘기하느라고 지연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안 풀려서 또 오랫동안 지연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번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것이 시간에 맞게 예정대로 시간표대로 잘 흘러갔습니다. 아마 양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을 떠날 때부터 거의 모든 그림을 다 그려놓고 합의문의 상당 부분도 보면 지난 13, 14일 날 군사 실무회담에서 거의 밤을 새워가면서 실무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남북 간에 굉장히 긴밀한 조율이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회담이라는 게 사실 어느 부분은 합의가 대부분 이루어졌고요. 사실 군사 분야는 남측에서 이미 실무회담이 새벽 3시까지 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협과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진척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회담을 했을 텐데 그 블랭크가 됐던 부분이 핵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이것도 두 정상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와 관련된 몇 가지 언급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을 하면 더 이상
그래도 좀 더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북한으로서는 아직 뭐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해서 지난 6월 이후에 계속 비핵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지금 조금 교착 상태에 있지만은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회담이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는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 정부와 아주 구체적인 얘기까지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출발하기 이전에 어떤 구체적인 결과보다는 북미 간의 회담을 이끌 수 있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요구를 했던 수석 협상가의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수석 협상가의 역할보다는 아무래도 뭐 우리의 국익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익이 가장 잘 채울 수 있는 부분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수 있을 만한 협상안을 이번 선언문에 담아서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수석 협상가 역할 했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잘 했다고 보고요. 지금 우 실장님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우리도 당사자이죠. 뭐 우리가 수석 협상가, 뭐 중개자, 촉진자 역할로만 끝나는 건 아니고 당사자인데 지금 남북 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한반도 운전자로서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던 이 차를 빼서 다시 새로운 길로 좀 인도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역할이었죠. 예. 지금 그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 합의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핵인 영변 핵시설 폐기 조건은 미국의 상응 조치 이런 단서를 달았는데요. 이 조치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사실 북미 간의 교착 상태에 간 것은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 선언을 이제 미국이 받아주지 않았고 그 이후의 상황이 불확실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평양에 가기 전에 일각에서는 종전 선언과 핵 신고 리스트, 핵 리스트를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중재안이라는 물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말한 바는 없습니다만 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북한은 미국과 종전 선언과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핵 리스트 신고와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북한에서는 이것을 타협안으로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 상응하는 조처란 종전선언을 말한다.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 조치는 종전선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종전선언을 원했던 것은 자기 본인들이 향후에 할 행동과의 등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미 행했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를 요구해 왔고 그것이 이제 종전선언이었는데 오늘 문구도 보면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할 경우 본인들이 영변 핵시설 등의 폐기 등 조치를 하겠다는 거 한 걸로 봐서 예.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본인들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그와 폐기를 포함한 조치들을 할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합의를 보면은 우리 지금 남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95점 정도 되는 합의라고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한 75점짜리 합의가 될 것으로 그 보입니다. 갭은 뭐 때문이죠? 그 이제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의 문제인데요. 지금 뭐 종전 선언을 지금 해줄 수 있을 만한 지금 조치 이제 영변 핵폐기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조야에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엘리트와 그 트럼프의 참모들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비핵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비핵화 과정은 신고 검증 폐기가 있는데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임의적 비핵화 과정이거든요. 자신들의 사전 조치, 동결 조치를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임의적 비핵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영변 핵폐기, 그러니까 일부 자신들이 이제 폐기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영구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일부 동결시켰던 거를 확인하자, 그에 대해서 이제 상응하는 조치를 해달라라고 하는 합의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불만스럽고 한 75점, 80점 정도밖에 줄 수 없는 합의일 수 있습니다. 조금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비관적인 걸 수도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에 핵 문제를 얘기할 때들 북한의 핵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습니다. 한반도라는 단어를 꼭 넣었어요. 네. 이번에도 한반도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기존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핵과 관련된 언급과 오늘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북한의 자신들이 이때 해놨던 조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인정하고 앞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측의 입장에서는 이 현재 핵을
동결시키고 현재 핵을 폐기하면서 이제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는 건데 북한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핵이긴 하지만 이미 과거에도 있었던 그런 핵들 중에 일부 폐기 조치했던 것들을 인정해달라고 다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핵군 축의 입장에서 북한은 계속 일관되게 비핵화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예, 잠시만요. 지금 평양에서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네요. 천지로까지, 천지는 이제 내려가는 거니까 천지로까지도 갈 예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어떻게 제안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도 구체적인 날짜는 알 수 없는데 어제 오늘 사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안받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와서 제안을 받았다는 네. 얘기죠. 백두산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직 다 결정된 건 아닌데 지금 여기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백두산 근처 아마 삼지연 공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내려서 차편으로 백두산 정상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원들 하고 같이 움직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행원과 기자단 모두가 같이 가는 거예요. 삼지연 공항에서 서울로 잘 가요. 평양으로 가시고. 저기로 올라가야 되겠어요? 네. 전체가 간다고? 뭐 원하지 않으시면 버스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강제 등산입니다.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운동화. 현재 공사를 그만 거기서 올라가주세요. 삼지연에 공항이 있으니까. 여사님들. 우리 여사님이야 김정수 여사님은 당연히 가시는 거고 리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등산하는 아니 왜 취재를 안 하고 갑자기 등산을 네? 제안을 했는데 그 취지를 어떻게 알고? 뭐 우리 배경 브리핑을 한 번 더 하시죠. 뭐. 아니요, 뭐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두산을 평소에도 가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가시더라도 중국 쪽으로는 중국 쪽이 아닌 우리 쪽을 통해서 가고 싶다라는 뜻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전에 아시는 분들이 중국 쪽에 아시는 분들이 중국을 통해서 이른바 북파 서파를 통해서 백두산 천지에 오르는 방안을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도 대통령께서 이를 마다하시고 백두산 올라갈 때는 나는 우리 땅을 밟고 올라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해오셨다 그래요. 아마 그런 내용들을 북쪽에서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장군봉을 오르는 방법은 버스를 타고 아마 산 중턱까지 올라간 뒤에 그 다음에 궤도 차량을 타고 장군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 있나 봅니다. 그리고 장군봉 정상에서 천지로 내려가는 길은 그 삭도 케이블카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그 정도라는 점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아니 미정이에요. 네, 미정입니다. 네, 그런데 아마 좀 늦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시 현재로서 협의 중입니다. 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안공항에서 김현장 비행기도 뜨고 저희 표기 이용도 뜨고 그러시겠어요? 그것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문영인 특보님을 모시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뭐. 그럴까요? 네, 그럼 우리 최정권 비서관님을
정상으로부터 오늘 그 부속 합의서 형태로 두 정상께서 사인하신 내용을 최종훈 비서관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내일 일정, 친교 일정, 백두산 방문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부속 합의와 관련된 얘기도 곧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직후 양측의 국방장관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판문점 선언 2조는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전쟁 위험 해소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었고, 지난 4월 20일은 공개된 회담을 3회 진행하였고요. 약 8회에 걸쳐서 문서교환 형식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네, 지금 관련된 그 이른바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중계는 하지 않고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뭐 다른 얘기 하고 있었습니다만 백두산 지금 방문 일정이 갑작스럽게 지금 잡히면서 지금 현재 있는 취재진도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일정도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들이 내일 어떻게 가지라는 부분들에서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일단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하죠. 네, 그렇습니다. 순안공항에서 삼지연공항까지 이동을 하고요. 여기는 비행기로 1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390km의 거리고요. 여기서 또 백두산까지 가는 데에는 버스와 궤도 차량으로 이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길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안공항에서 백두산까지 가는데 한 20km밖에 안 되는데 이걸 삼지연공항에서요. 예, 삼지연공항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 20km를 1시간 정도 가야 된다고 하네요. 네. 차량으로. 자, 그리고 정상까지 오르고 장군봉에서 천지로 내려가는 길은 케이블카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 대통령이 바라던 백두산 트레킹 내일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날씨가 좋으면은 또 더 좋은 그림이 연출이 될 텐데요. 이제 뭐 내일 굉장히 일정이 좀 급박하게 변경이 됐는데도 남북이 이제 신속하게 대응을 한 거 보면은 굉장히 현지에서 긴밀하게 협조가 잘 되고 있고 남북관계 그만큼 유연하고 많이 발전돼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친교 행사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많이 관심을 모았는데 제2의 도보다리 밀담이 어떻게 연출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아마 백두산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네. 내일 등정하는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자단이 같이 간다고 하니까 과연 보통 대통령이 기자단하고 등산할 때는 대화도 나누면서 같이 하는데 내일 과연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상만 가고 기자단은 따로 이제 가는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번 회담에 이어서 두 정상이 또 다시 회담의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서 앞으로의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몇 가지 더 이제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하는 우리 측 그 비행기가 일단은 그 삼지연공항에 도착을 하고 그러면은 삼지연공항에서 또 오려면 평양을 거쳐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 방문단이 다 모두 비행기를 타고 삼지연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직접 서울공항으로 이동을 하는 그 동선 때문에라도 모든 그 수행원들까지 백두산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농담 비슷하게 산에 오르기 싫은 분은 그냥 버스 안에 있으라고 했던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이 삼지연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백두산 정상에서 두 정상이 손을 맞잡는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민족의 정기고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 스스로 백두혈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징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애국가에도 나오는 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분단돼서 오랜 시간이 흐른 기간 동안 사실 백두산의 의미는 북한에서는 매우 다르게 지금 해석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뭐 한 가지 뭐 우리 정부에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을 가는 것 자체가 또 백두산은 여러 가지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이런 미령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와는 다른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백두산 방문 일정은 우리가 제안한 게 아닙니다. 북측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고 우리가 방문하기 전에 제안한 게 아니라 우리가 평양에 도착한 다음에 깜짝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 도착을 해야 될 곳이 삼지연 공항인데 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삼지연 공항이 아주 작은 공항이에요. 활주로도 뭐 한 3km밖에 안 되고 단일 활주로라고 합니다. 이미 이 삼지연 공항 개발은 2007년인가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갔을 때 어느 정도 경협 차원에서 하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안 됐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 가고 싶다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공항 사정 좋지 않고 도로 사정 좋지 않은데 북측에서는 남북 경협이 이미 약속이 됐다가 실패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백두산 일정 구체적인 부분을 두고 지금 북측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